지난해 10월 6일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및 12월 1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정단체가 있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의 발자취를 우리 허도원 사무국장이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허도원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공장 같은 느낌 안 내려고 저렇게 현수막도 15m짜리 한 번도 해보고 최선은 좀 다해봤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16년간 지금 PPT가 좀 이게 제 PPT가 아닌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을 좀 이어가면은 제 200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한 16년 정도의 한국의 발자취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것들을 읽어왔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손님으로 와주셨던 분께서는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길지 않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맘 같아서는 정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압축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당시에는 한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닥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사진이 좀 작기는 한데 송파에 있는 석촌호수에서 이닥트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휠체어 탄 할아버지와 가족분들이 같이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허광 회장님께 이런 게 진정한 생활체육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허광 회장님께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체육이라는 개념도 많지 않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탐구하게 됐고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한궁으로 종목화가 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년 뒤에 대한한궁협회가 창립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노인한궁대회가 진행이 돼서 2019년도까지 10년간 연속해서 계속해서 진행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어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한궁이 초기에 노인 대회의 정식 어떤 스포츠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국 지도자 교육이 설립돼서 마치 태권도의 국기원과 같은 개념의 그런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을 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 교본이 발간이 됩니다. 이제 스포츠 종목으로서 하나 체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 교본이 필수적인데 그런 교본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통생활체육 한궁부문 명인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예총에서 명인분들이 많이들 와 계시는데 이제 한 분야에서의 어떤 최고 경지에 이르신 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명인 인증입니다. 사실 여기서 한궁 부문, 한궁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무예, 어떤 그런 놀이 이런 부분들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했다는 그런 가치를 인정을 해줘서 한궁 부문을 신설을 해서 명인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장애인한궁연맹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스포츠학회지에 한궁 논문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 한궁대회가 2014년도에 첫 대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강원 도내에 있는 대한노인회와 그리고 학교를 같이 연계해서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한궁대회가 진행이 됐고 6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한궁협회 창립총회가 2014년도에 창립총회가 진행이 되면서 한궁의 세계화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체육회는 어불성설이었고 지금보다도 한참 이게 어떤 저변이 확대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국내도 안 되는데 세계화부터 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회장님께서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화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이제 세계 한궁협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궁도가 제작이 되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12개의 그림이고요. 한국화풍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가지고서 소개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조선시대부터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때마다 뭐 속이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 나중에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은 서당에서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초가집에서 하고 있다거나 뭐 임금이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현대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뭐 학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관공서에서도 하고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는 한국의 어떤 방향성을 그림으로 투사했다 정도로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한국협회가 만들어진 지 1년 뒤에 이제 타피사라고 하는 세계생활체육연맹의 국제 단체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회장께서 유럽을 3번 정도를 혼자서 이제 다니셨는데 이때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던 타피사의 총회에서 이사회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서 공식 멤버와 그리고 트래디셔널 스포츠 앤 게임스라고 하는 각 국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와 그런 스포츠적인 요소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을 인증해주는 그런 인증을 한국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사진이었고요. 한국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한국과 스포츠 인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함께 다뤘던 그런 교본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88 세계 한국의 날 기념식이 2016년 8월 8일에 타피사의 장주호 총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됐었고요. 매년 8월 8일인 게 팔팔하게 이제 계속 건강하게 살자는 그런 염원도 같이 담겨져 있는 날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16년도에 그 세계 생활체육대회 시범 종목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17년도에 한국 청양연수원에 준공이 됩니다. 사실 약간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래 안산에 있었거든요. 안산에 있다가 이제 청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뭔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원래는 안산에 있던 그런 건물에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을 해서 이곳 이제 청양연수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현장을 가끔씩 돌이켜 보면은 많이 참 우리가 성장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2회 88 세계 한국의 날 기념식은 그것을 기념하고자 또 이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배치가 또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일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실 정식 어떤 일본 한국협회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장애인체전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2년 뒤에 대회가 열리는 거였는데 그 대회 딱 그 주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상륙해서 아예 대회 전체가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실제 대회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한국의 가치를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창시하고 이런 부분을 널리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타피사 생활체육 선구자상을 허광 회장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 타피사의 독일인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리고자 세계생활체육연맹 총재배 전국항공대회가 이곳 청양에서 군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약 한 400명 정도의 선수가 와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본, 한국인성교육교본, 패밀리 헬퍼스 프로그램 이렇게 총 3권의 책이 출간이 됐는데 교본은 처음에 2013년도, 12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교본이 좀 더 리뉴얼이 된 거고요. 인성교본도 한국의 이론과 실제가 리뉴얼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밀리 헬퍼스 프로그램은 사실 허광 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의미와 또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저희 기존의 체육 종목 단체와 조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 분야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선수 출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 중에 선수 출신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또 지속성과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생존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런 헬퍼스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을 한두 번은 가르치는 거 너무 쉬워요. 하지만 한 학기, 1년 이런 단위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던지는 거 몇 번 알려주고 대회 몇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12주차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뼈대의 프로그램 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국협회장배 한국대회도 또 청양에서 진행이 됐었고 여기 안대를 쓰고 있는 선수가 보이실 텐데 시각장애인 단체전도 처음으로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88 세계한국의 날 기념식과 세계한국 체인지 운동본부 발대식이 국회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연구소 쪽에서의 좋은 이슈였는데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이 돼서 그전에는 노인회의 어떤 납품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떤 서류들도 많고 하는 부분이 좀 번거로웠는데 우수 조달이 되면서 간단하게 나라장터에서도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항공협회에서 지도자 양성을 한 10여 년간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HRD 코리아에서 교육기관 부문 대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장애인항공연맹 전국 조직화 출정식이 19년도 7월에 진행됐습니다. 여기 계신 아까 소개받으셨던 정금종 저희 상임 부회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장애인항공연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2013년도에 장애인연맹이 만들어는 졌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서 대한항공협회에서 장애인 영역까지를 같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조직을 이원화해서 운영을 해나가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전국 조직화 출정식을 진행을 했고요. 장애인 지도서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각종 경기 규정이라든지 어떤 지도서의 지도법에 대한 그런 팁들을 좀 녹여내서 지도서를 출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장의 전국항공대회가 10회째 열렸던 그런 대회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용산에서 1박 2일간 진행이 됐고 전국에 한 250여 개의 대한노인회 지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선을 다 거쳐서 엄선된 선수들만 와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항공 투구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5m에서 우승하시는 분들 보통 연령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양손 합쳐서 점수 80에서 85점 정도 나오십니다. 저도 아무리 해도 저도 한 10년 넘게 했는데 70점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지만 그분들은 80점대가 넘으십니다. 여기 가보면은 대회장 뒤편에 한궁이 서 있는데 연습용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럼 저기 관역 중앙이 빨간 부분이 색이 달라져 있어요. 벗겨져요. 하도 이걸 맞추셔서 그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정말 고수들의 대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대한항공협회장배 전국항공대회 저희가 중앙에서 주최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선수만 한 650명 정도의 선수가 왔었고 심판분들까지 합치면 한 700명 이상이 오셔서 1박 2일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선 장애인 단체전, 학생전, 세대공감전 다양한 종목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선수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고요. 그리고 10주년 탄생 기념식을 공주에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도엔 일본에 이어서 미주 장애인 체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점수를 얻어서 이렇게 시범 종목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노인 지도서가 출판이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장애인 지도서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을 출판을 하게 됐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장애인은 유형별로 딱딱 나눠지는데 어르신들은 좀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마다 규정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규정의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통계적으로 연소 노인은 복지관에, 중고령 노인은 경로당, 그리고 고령 및 초고령 노인은 그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각 연령대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지도하면 효과적인지 그런 강사님들에게 집중을 해서 지도서를 좀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발간을 하는 장애인 스포츠 백과의 마지막 종목으로 또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의 장조 총재님께서 계시는 밝은 사회 클럽 국제본부라는 국제 평화 단체와 세계 항공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주셨고요. 그 중간 역할에서는 여기 계신 강석계 사무총장님과 또 김도균 체육학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범 종목 채택됐던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저희가 줌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각 주별 회장님들을 모시고 20분 정도를 모시고 줌을 통해서 장애인 심판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종목으로도 계속 발돋움을 해나가고 체계화를 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한 팔만 쓰는 사람이 있고 양팔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경쟁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 공정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 스포츠 등급 분류를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도 조금 저희 특색에 맞게끔 맞췄는데 이게 HP1S, HP1W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H는 항공의 H입니다. 그리고 P는 피지컬,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인 거죠. 지체장애의 약자. 1은 한 손 쓰냐, 양손 쓰냐. 두 손을 다 쓸 수 있는 선수는 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구 자세가 스탠딩이냐, 서서 던질 수 있냐, 아니면은 휠체어를 타셔야 되냐. 휠체어하면 W,
이런 대문자를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선수는 선 자세로 한 손으로만 투구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한국 선수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체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곳 평택인데요. 이곳은 평택에서 대한장애인 한국연맹 중앙회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저희가 이곳 청양에서는 비장애인 쪽 영역, 그리고 평택에서는 정금종 부회장님 계시는 그 평택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일단 주간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가 코로나가, 지금은 제가 뭐 마스크를 제가 뭐 허락도 없이 벗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었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미래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한국지도자교육원을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오픈을 하고 온라인으로 다 들으실 수 있게 이걸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강사가 전부 다 저라서 좀 지겨우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 전문 강사님들 여기도 여러 계신데 전문 강사님들께서도 강의를 많이 이제 올리실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체육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실기인데 어떻게 뭐 인강만 가지고서 이거 자격증 주면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투구에서 몇 점 이상, 거리판이 있으니 몇 미터 이상에서 몇 점 이상 나오면 이거를 합격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한국 경기규정집 해서 개정해서 발간했고, 또 아까 소개해 주셨던 배선희 한국 체인지 교육문화진흥원 원장님께서 저희 추대를 하셔서 이제 발기인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허광 회장님께서 그랜드마스터 인증식에서 그랜드마스터 인증을 받으셨는데 이 명인을 한번 인증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그랜드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3년에 한 번씩 재인증 그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2번을 연속해서 통과를 해야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런 그랜드마스터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뭐 외부에서는 명인 중에 명인이 바로 그랜드마스터 명인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허광 회장님께서 또 그 부분을 또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세계한국협회 국야농원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농원에서 뭘 받았냐면 이 회장님께서 저희 그 감국 종류, 감국 종류의 꽃을 한궁화로 지정할 수 있게끔 아예 그 품종 자체를 선물해 주셨고요. 그래서 품명이 한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지어서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지금은 아직 펴 있지 않지만 한궁광들이 또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캔사스와 이제 광복절 기념 한미 스포츠 대잔치가 미국에서 또 그 사이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굉장히 제 사진만 봐도 다시 떨리는데 이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심의위원회를 회장님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질문을 질의응답하고 이거 뭐 다트랑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각종 질문을 어떻게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대한체육회 인정단체가 대한항공협회가 만들어진 지 12년 만에 이렇게 가입이 승인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때는 그렇죠.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대표님도 오시고 뭐 회장님도 막 눈물 흘리시고 뭐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또 성원해 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청양군 기업인 한마음 대회에서 이제 이도키 한국세계연구소 대표님께서 최고 기업인상 받으셨고, 이제 S10 스포츠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또 스포츠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송사와 저희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한궁을 방송에서도 노출시킬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 수첩을 제작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이제 대한장애인 한국연맹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 등급 분류가 다 표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만들었고, 대한항공협회 쪽에서도 이런 선수 수첩이라든지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요. 가오넨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 전문 회사와 저희 후원사로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장애인 체육회입니다. 가입 신청서를 낸 지 한 1년 정도 만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받게 됐고요. 이렇게 지금 블러 처리를 다 했지만 이런 공간에서 심의를 받고 발표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또 작년 12월 15일에 연말 선물처럼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인정단체로 가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는 저희 울산에서 울산광역시장배 전국항공대회가 열렸는데 코로나로 장기간 쉬고 있다가 이렇게 큰 규모는 사실 저희도 정말 오랜만이었고요. 이때 울산광역시 항공협회장인 박승열 회장님께서 모두의 그 전주 한 이틀 3일 전까지만 해도 막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해도 괜찮습니까? 다른 지회에서도 이거 취소는 안 됩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전화가 많았는데 회장님께서 무조건 간다 이러셔서 무조건 갔고 아무런 어떤 사고나 감염자 없이 성황리에 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와도 정식으로 이제 업무 협약식을 진행을 했고요. 허강 회장님께서 정책위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고문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위촉 받으려고 됐었는데 너무 어리셔서 너무 어리셔서 젊으셔서 그 정관상에 확인해 보니까 65세 이상이어야지 이게 고문이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또 위원으로 이렇게 또 변경이 되셨고요. 하지만 고문 같은 위원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3월 25일에는 오늘의 또 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런 자서전 출판이 되었고요. 이렇게 1장부터 12일장까지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모든 본인의 내용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책은 아마 지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부 다 오신 분들께 회장님께서 선물로 드리는 거라서 다 받아가시면 되시고 시기 끝난 이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미주 장애인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시범이 아니라 승격이 됐고 언제 하느냐? 바로 다음 주 금토에 합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저희 정기호 이사님께서 직접 대회 진행을 하러 출국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큰 이것도 하나의 미국을 향해서 내딛는 첫 발자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항공협회와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와 4월달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희 김도균 회장님께서 계신 이제 한국체육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 체결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올해 3분기 정도에는 이제 학계 쪽과 같이 해서 항공 포럼을 해서 아직은 좀 미약할 수 있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첫 발을 내딛어서 계속해서 어떤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앞에 혹시 어떤 테이블로 돼 있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그런 테이블 보셨을까요? 그게 바로 해피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KJ 이노베이션에서 여기 정만규 대표님께서 계신데 여기서 저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해피 테이블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아주 고도의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방향성과 이런 큰 뜻을 좀 너무 좋게 봐주셔서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직 현황, 이제 총정리 한번 하고서 한 4-5슬라이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협회 조직 현황은 아직 제주도까지는 조금 안 됐고요. 그래서 전국의 16개 시도에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체육회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저희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5개, 울산, 경남, 세종, 충남, 경북, 오늘에 이따가 이제 감사패, 공로패를 또 수상하실 분들이시고요. 85개 협회에서 33개 협회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회가 작년 말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많은 어떤 지역 협회에서 가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앙회가 저희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도 또는 시군구 가입시켜 놓고 오세요. 그럼 시군구를 가면 중앙회가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는 가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되게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장애인연맹은 19년도 7월에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지역의 시도 회장님께서 임명이 되셨고 벌써 울산과 서울은 좀 체육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 있는 곳이 많고 구두로는 이사회만 열리면 바로 승인이 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해주는 체육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올해 역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선수, 저희 실제 선수는 더 많겠지만 체육회 저희가 서류로 넣었을 때 거기에 등록되는 인적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분들 기준으로 대한항공협회 1,300여 명, 그리고 장애인연맹도 한 1,200여 명, 합쳐서 한 2,5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10만 단위, 100만 단위까지 계속 DB를 가져가는 것이 목표고요. 심판 지도자는 지도자가 현재 정확하게 저도 오늘 아침에 새로 집계를 해봤는데 4,005명입니다.
그리고 노인 심판 11,18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 심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현재 다 합치면 한 15,408명 정도가 저희 교육원을 통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경기용품 다 아실 텐데 수업용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저희 경로당에 제일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 대회 때 쓰는 대회용,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항공, 그리고 가장 지금 저희가 핫해지고 싶은 그런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가정용 항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책상이나 어딘가에 제가 봤었는 저 뒤에 있네요. 많은 항공세계연구소의 신제품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선물용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징 항공가, 그리고 아까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항공무도 같이 영상으로 보셨고요. 항공목은 나벌 홍매가 되겠고요. 인내, 충실, 맑은 마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공화도 사랑, 실천, 행복한 미래, 그리고 건강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담았고, 이렇게 어떤 항공 세계관, 항공 유니버스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큰 그림은 이런 7대 문화에 6대 문화가 이미 있는데 한국에서 한식, 한복, 한옥 이런 것도 6대 문화인데 저희도 한국을 넣어서 7대 문화라고 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져가고 있고요. 세계 항공의 날까지 이렇게 단순하게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이념과 가치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공 교본 5건 있고 이 교본이 지필되어 있는 여기서 한 7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는 항공 3방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고 침구류가 한 10명 정도 잘 수 있는 정도 돼 있으니까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죠, 회장님? 네, 열려 있죠? 네. 그리고 논문은 노인 분야에서 5개 정도. 학생, 장애인, 인성. 인성은 제가 석사 때 논문 썼던 건데 계속해서 좀 더 발전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8편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는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국제 특허까지 합쳐서 한 50건 정도가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특허가 가지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 역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 사실은 7, 8분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딱 따버리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15년을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허도원 교육부장의 큰 박수 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기념사미 회장 발표 항공 최대 호강님의 있습니다. 자리하시는 동안 우리 기동환 전주시 항공협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정수 군시 항공협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대한시 항공협회장 우상용님을 대신해서 이재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니다. 밖에